안녕하십니까. 어, 채널 분석에 보니까 어깨 너비 상위 5%, 체중 하위 10%의 어깨 프레임 고찰, 이거를 많이 또 들으셨더라고요. 어, 남자는 또 어깨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저는 이 채널이 이제 참고 채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저거 강의 남기는 교육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안이 될 만한 것도 좀 얘기를 해보자. 저는 헬스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뭐 태권도 노란띠, 그리고 체조부, 뭐 이런 거는 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헬스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요 뼈에서 요 뼈까지의 너비가 상위 5%인데 체중이 하위 10%, 한 177, 8 정도에 61, 2, 상위 5, 하위 5%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림하고, 그렇기 때문에 뼈에서 뼈 사이가 평균보다 한 3cm 정도가 길다고 해도 체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이 적게 나가면은 제가 어깨 넓다는 소리는 살면서 가끔 듣지만 대부분 이체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끔 듣고, 대신에 지금 62 정도 나가는데 67 정도 나가면은 무조건 어깨 넓다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어깨 프레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잴 때 삼각근 끝에서 끝을 재더라고요. 끝에서 끝을 쟀더니 황당하게 뼈가 43인데 48이 나와. 그러면 제가 삼각근이 2.5cm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삼각근은 없진 않아요. 저 그냥 체질상 운동은 따로 이렇게 몸 만드는 운동 같은 건 안 하지만은 이렇게 근육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물론 이걸 잡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예, 운동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근데 실제적인 대안이 그 절망만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뼈이기 때문에 뼈에 대한 그런 수치는 나와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만 좀 있거든요. 근데 헬스에서 말하는 요 끝에서 요 끝, 이거는 제 경우만 봐도 42kg를 한다. 62kg랑 67kg랑 이게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한 연예인이 45에서 57에 어깨가 됐다 라고 했을 때는 프레임, 뼈가 그만큼 자라난 게 아니고 체중도 엄청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삼각근 쪽도 이 팔뚝보다는 삼각근 쪽이 더 발달이 돼야 어깨 너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배우는 키도 되게 크거든요. 키도 크고 해서 원래 아마 뼈랑 뼈 사이 길이도 평균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뭐 뼈만 이렇게 길이가 다 뼈들만 길이가 있고, 마르면은 옷 입기 불편한 면도 있고 막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소위 말하는 헬스에서 말하는 어깨 프레임,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 요 끝에서 끝, 가장 튀어나온 부분 끝을 늘릴 수 있을까? 과학적인 것만. 그러니까 뭐 이 뼈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견갑이 뭐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이렇게 딱 그 포즈 같은 거를 취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딱 뭐 취하면은 막 이렇게 그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제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견갑, 그냥 인체해부학적으로 보세요. 견갑이라고 하는 게 요 사이는 분명히 떠 있지만은 여기 이 세 곳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 가지고 이 견갑이 벌어지는 걸로 어깨가 늘어나거나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근육 형태상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남자들에게는 어떤 어깨가 참 중요하죠. 남자 어깨나 코나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먹는 겁니다. 열심히 먹으면은 이게 부피가, 여러분, 어깨가 제가 이제 뼈 길이만큼 신뢰성은 없지만 이 끝에서 끝 너비도 뭐 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봤거든요. 찾아보니까는 45에서 48 정도가 그냥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뼈는 길지만 48이니까 중간이죠. 중간인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탈 때 굉장히 어깨가 넓은 분이 타. 근데 엘리베이터 타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 너비는 나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체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갑바가 없잖아요. 근데 앞쪽, 뒤쪽, 그리고 여기 부피의 입체성. 근데 부피가 늘어나면 여기 옆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분은 엄청 넓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솔루션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삼각근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나 삼각근 주위에 승모가 있을 거고 대흉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견갑 쪽에도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등 근육이 있죠. 광배근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일단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래도 삼각근이 부피가 커지면 무조건 실제 너비 자체도 커집니다. 이 부피가 커지면. 그리고 그렇게 넓어지기도 하는 데다가 입체성까지 있어요. 전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입체성까지 있으면은 이제 오, 넓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삼각근은 왜 삼각근이냐면은 세 줄기가 있어가지고 삼각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두 세, 그게 요쪽으로 뭐 여기 있고 이렇게 세 부분 있고, 이두는 요 앞쪽이 있고 요 뒤쪽이 있고 해가지고 이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세 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슬림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근육질 몸을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전면하고 측면하고 후면하고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2cm 좀 넘어. 근데 이게 삼각근 주변 운동 다 잘해주고 삼각근을 잘 해주면은 부피가 커지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안은 결국은 적절한 체중. 근데 적절한 체중이라고 해도 이 삼각근 발달이 잘 안 되면은 어깨가 멋있게 넓진 않죠.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시고 책 같은 걸로 보시고, 유튜브 전문가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이제 보면은 좀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에 조금 반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삼각근이 뭐 대흉근, 뭐 등, 뭐 다리 이런 게 되게 큰 근육인 건 맞죠?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삼각근이 그 중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제가 이 부피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가 굉장히 길이도 길고요. 제가 약간 긴 편이긴 하지만 길이도 길고 이렇게 세 곳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법 같은 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2두나 3두보다도 3두도 큰 근육이거든요. 당연히 3두니까 2두보다 훨씬 크겠죠. 이런 대흉근도 크지만 이런 거에 못지않게 되게 큰 근육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과하게 반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등 근육은 당연히 큰 편이긴 하지만은 등 근육이나 이게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크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키워지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는 삼각근이 가장 커요. 키운다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길이. 근데 길이가 길고, 그리고 몇 덩어리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전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앞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쪽은 뭐 앞쪽 그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앞쪽 운동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쪽이 말하자면 옷걸이에서 옷에 나는 그 부분 있죠. 옷걸이 좋다 할 때 제가 지금 옆쪽 요 근육이 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딱 갈라지는 부분에서 옆쪽으로 가 있죠. 옆쪽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레터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이제 이 옆쪽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가는 편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굉장히 얇죠. 얇지만은 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후면에 힘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갈라짐 같은 게 약간 있죠. 근데 이제 후면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가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큰 덩어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프레임이 그냥
평범한 프레임이라고 해도 실제로 실제 재보는 길이도 길어질 거고 넓어질 거고, 게다가 부피 때문에 와 우람하다, 큰 어깨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그 관련해서 뭐 이제 알고리즘 따라가 보니까는 그 개그맨 분 중에서 이승윤 씨인가 보면은 뭐 이런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키도 그렇고 뼈들이 길지가 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차피 프레임이 작으면은 운동해도 소용없는 이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떤 대회에 나갔던 사진, 그게 이제 막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체중 감량해가지고 이 갈라짐을 선명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분 뭐 체중 일정 부분 회복하면은 이 상당히 큰 근육이 여기에 막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막 조롱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좋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거 패션이랑 관련해서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패션 모델들 중에서도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 해야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지나 엑스라지의 어떤 길이적으로 라지나 엑스라지가 이쁘고 어깨 선에도 잘 떨어지는데, 그거를 입기에 체중이 이런 데가 좀 많이 울고 그러잖아. 툼이 안 맞잖아요. 툼이. 그럴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저 여기에다가 며칠에 한 번씩 체중 회복 CCTV 이거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노력뿐입니다. 내가 입이 짧아, 그래서 참 힘들어.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은 저는 이제 막 어깨를 엄청나게 키우거나 이런 그건 엄청 힘든 얘기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패션적으로 딱 균형 맞고 밸런스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깨를 키우고 싶다 이런 노력이면은 프레임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삼각근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근 근처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일정 부분 여기에 맞춰서 키워줘. 어차피 과학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한 근육도 몸의 다른 진짜 멀리 떨어진 근육과 떨어져서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앞에 막 보이는 것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심, 자기가 어떤 모티베이션을 삼을 만한 그걸 중심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어깨 프레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고찰을 해봤는데, 과학적 고찰을 대안적으로 이제 체중 측량, 그리고 뭐 웨이트를 하신다면 웨이트 이렇게 하실 때 삼각근을 이제 세 곳 다 부피를 키우고, 거기랑 사실은 바로 연결된 부분도 다 관련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허벅지가 탄탄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어떤 다른 부위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그 어떤 소재였고, 제가 헬스는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과학적인 접근, 완전히 그냥 진짜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만약에 키우려면 해부학적으로 인체의 모습에 기반해서 키워야죠. 그렇게 해야 실제 너비도 부피도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